요즘 보면 아리에서 어제 일이죠? 금요일이네, 금요일. 우리한테는 어제고 아리에는 금요일 저녁 자정께 폭탄이 터져서 백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날까를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축원을 때 만북 평화통일, 통일은 어때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 안과지 대원 그러셨죠. 제가 편안을 앉자, 편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태평성세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럴 뜻을 담고 축원을 합니다. 부처님 앞에. 그러면 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18세기에 시리아를 쳐들어가서 점령해서 식민지 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머릿속에는 시리아는 과거에 우리가 식민지 했던 나라다. 한 수 아래로 보죠. 일본 사람이 한국을 볼 때 너무 하찮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450, 60년, 근 500여 년 전에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그때도 우리가 점령했었고 우리가 36년간 통치하고 식민지했던 나라다. 어디 까불어. 요 생각이 일본 모든 국민 머릿속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천년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천년이 지나도 그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발전은 현대의 세계, 미래의 세계는 더 말할 것 없어요. 기록으로 완전히 남기 때문에 기억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자, 프랑스가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에 있는 많은 보물들, 기원전에 어마어마한 신전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시리아 사람으로 보아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억울한 일이고. 그런데 IS라고 하는 그 나쁜 집단이지만은 얼마 전에 프랑스는 폭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IS가 나쁘지만은 실제 그 사람도 태어날 때는 평화를 원하고 안녕을 원하고 무병장수를 원하고 부귀영화를 원하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총을 들고 싶고 폭탄 들고 자살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가장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을 점령해서 악독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한국의 경기도에 와 또 모 기업들이 마다카라카스라고 하면 아실까 모르겠어요. 저 아프리카에 저 밑에 가면은 큰 섬이 있어요. 우리 한반도보다 더 큰 섬. 그 섬 나라에 우리가 이제 사료를 많이 쓰잖아요. 강냉이. 이거를 재배해서 싼 값에 들여오면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경기도 반 많은 땅을 그 나라하고 계약을 해서 밀, 그리고 옥수수, 감자, 사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재배해서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재배에 들어갔는데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코리안이 감히 여기 어디라고. 우리 프랑스가 지금도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될 나라인데 과거에 식민지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가서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검은 얼굴 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유색 인종이 20%가 넘는데
해교인들이 10%가 넘는데요. 자, 그러면은 프랑스인들이 앞으로 고통을 느껴야 될 과제는 지금보다도 어쩌면 10배, 100배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이 인과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은 반드시 그 해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법이에요. 진리고.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참여를 하고 정말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모든 나라들은.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를 하고 한국과 중국의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생각구 열도도 내놓고 자기가 부당하게 주장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가가 되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독일은 통일을 할 때 제일 걱정했던 나라가 바로 옆 나라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에서 빨리 만나자. 그래서 독일 총리를 만났습니다. 너 공식적으로 선언해라. 폴란드에서 독일 땅을, 한량한 땅을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지 말아라. 거기는 이미 우리 땅이 됐고 우리 백성이 많이 가서 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독일이 패전 때 동독, 서독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을 나누면서 베를린은 동독 안에 저 깊숙이 도시가 하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를린을 반을 나눈 거예요, 도시. 그 수도니까. 수도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할 수 없이 문해에 임시 수도를 만들고 베를린을 도시를, 서울 같은 도시를 반을 나눠서 양쪽 길은 전부 다 철조망이 쳐졌어요. 100리도 넘는 길을 그 철조망을 뚫고 차가 왕래하면서 거기에 서독 사람이 산 겁니다. 그래서 동베를린, 서베를린이죠. 그때 러시아가 독일 땅, 폴란드 접경한 무슨 강을 사이가 두고 접경한 땅인데 그 땅이 울릉도만 타든가 독도만 타든가 제주도만 타든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은 경상남도 땅보다도 더 큰 땅입니다. 독일로 봐서는 어떻게 했어요? 찾아야 되겠죠. 독일은 좋다. 이미 60년 넘게 너희들이 통치했던 땅인데 너희들 땅으로 해라. 그래서 세계 앞에 세계에 선언을 했습니다. 독일이. 우리가 과거에 치렀던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사인까지 했습니다.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냐면은 그 땅에서 살던 독일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통일되면 언제고 독일 땅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독일 정부에서 줘버리고 마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안 들어주죠. 땅 찾고 싶다. 그럼 땅 내놓고 니네 가봐라. 니네 독일로 가라. 폴란드에서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죠. 이때 독일이 행한 그 행위가 굉장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 독일인이었던 그대들에게는 무조건 독일로 오고 싶은 사람은 다 받아주겠다. 그리고 양쪽 나라에서 왕래하고 싶은 사람은
비자를 무비자로 해주겠다. 대단한 겁니다. 마음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연변에 사는 우리 조선 백성들 있잖아요. 조선족. 그 사람들이 전부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중국인이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중국 국적이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독일이 했던 그와 같이 다른 데는 몰라도 중국 땅에 사는 조선인 즉 코리언에게는 남한에서 무비자를 다 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야. 내가 그쪽 재산을 정리하고 와서 살고 싶으면 살아라. 어디 가서 살아 좋다.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못합니다. 괜히 이런 법문 얘기가 아닌데 다른 얘기 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화스럽게 프랑스 얘기다 이 얘기 나온 거예요. 평화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죠.